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손편지 한 통을 받았죠. 손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물론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어깨가 너무 처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손편지를 진짜 글씨를 잘 쓰시더라. 나 그 편지 받고 울었다. 진짜 내가 감성이 좀 풍부하잖아. 그냥 손편지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진짜 여자니까 망정이지. 남자 같으면 난 진짜 마음을 다 아꼈을 거야.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내보고 힘없다고 막 하도 그렇게 걱정을 너무 하시니까 이렇게 연타로 날리는 거 아닙니까? 고마워요. 손편지.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그것도 여자가 여자에게. 근데 혹시 자기 여자 맞아? 글씨체는 꼭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성스러운 남자체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체를 요렇게, 그게 궁서체라고 하나요? 궁서체가 그게 그 붓글씨 글씨체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 잘 없는데, 여자들. 아무튼 고마웠어요. 진짜 감사해요. 꼭 제가 잊지 않을게요. 제가 그 꼭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구독자 상담입니다. 구독자 상담. 자, 그저께 그 구독자 상담을 하나 올려놨더니만 누가 보시고 33살에 그 김씨, 그러니까 좀 이름을 좀 부르면 그렇죠, 그죠? 김이라고 부를게요. 미스터 김. 사연입니다. 저는 20대에 사고를 쳐서 아이와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갖기도 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더 좋아지지 않았고, 가정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내는 살림을 살지 않고, 또 심지어는 가소비, 또 진짜 예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또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한 소리를 하시면은 또 시어머니한테 뭐 대들어갖고 대판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킴님, 저는 이래요.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결정권은 자신에게 걸려요. 왜냐하면은 각자 상황과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리고 그 선택이나 그 결정을 저는 존중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3세라면은 인생을 다시 사실 수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 나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어요. 20대에 그 불타는 청춘에 눈이 맞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어요. 맞죠?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이가 가졌고 사랑했으니까 함께 살았겠죠. 그리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그 시험 준비라고 하나, 취업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내가 실수를 그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남과 다른 조금 실수의 오점을 남겼다 할지라도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그럼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개념 있어요. 개념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가소비를 해가지고 빚만 치고, 거기에서 심지어 애도까지는 한다. 그 아내는 무개념 여자입니다. 무개념 여자. 돈 안 벌 수도 있어요. 개념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할겠어요? 돈을 좀 벌겠죠. 남편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좀 가서 벌어야 되겠다. 살림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편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가 둘이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고 아이가 있으니까, 서서 남편한테 사랑이 조금 식었고 내 삶이 좀 힘든다 하더라도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내가 선택한 내 삶에 대한 책임과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을 한다는 거죠. 기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익숙함, 그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그 외도를 한 여자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각방을 쓰고 살고 있다. 사실 갈 때까지는 다 간 사이죠, 그죠? 대부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무개념이 왜 무서우냐 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아내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죠? 한두 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젊었으니까,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여보, 뭐, 누구씨,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돼. 난 조금 일찍 와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뭐, 술을 마셔도 10시, 11시 아니면 혹은 12시까지 와야지. 2시, 3시 돼서 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미안하다. 알아. 받아들여야 된다. 남편이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막 낚시를 좋아해요. 그죠? 근데 아내는 낚시를 싫어해요. 근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남편이 빚을 지면서까지 낚시 도구를 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이 낚시 도구를 사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니까 우리 가정 경제가 좀 어려워서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제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앞으로 본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대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변명을 장황하게 널어놓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친구랑 술을 왜 밤 12시, 1시, 2시까지 먹었냐 하면은 술집은 다 밤에 문을 열어. 밤에 문을 열고 그리고 난 당신하고 요즘 살면서 너무 힘든단 말이야. 뭐 돈도 쪼달리고 뭐 나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마셨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개념이라는 거죠. 설사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개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내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했는 나 이 사람 이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규범이 있죠. 가정의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내 의무를 한다는 거죠. 책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무개념. 하지만 한번 선택했는 걸 깨트리는 게 되게 힘들죠, 그죠? 진짜 힘들어요. 참고 또 참죠, 그죠? 왜? 남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금은 잘못했겠지, 지한테 문제 있겠지, 그것도 싫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익숙함의 정은 이미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지옥 같은 삶이지만 그걸 깨트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누군가는 깨트려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살면서 지옥 같은 삶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킴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 생각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평온하게 살지 않는다면, 부부가 늘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면서 각방을 쓴다면은 그 부부 밑에 크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저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은 차라리 홀로 가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이 그 본가가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잘 의논을 해보세요. 양육권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잘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혹은 아내가 굳이 아이를 원한다면은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어쩌면은 나하고 너무 안 맞거나 내가 싫어서 그렇지 아이한테는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남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물건은 뭐 건져 쓸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람은 건져 쓰는 게 어려워요. 그 습성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하기 싫은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아내들은 남편의 그 월급 봉투가 좀 작으면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벌기도 하고,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다 보면은 또 남편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맞춰간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상대를
한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건 문제는 아닌 거죠. 내가 청소하기 싫어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의 기본 규칙이잖아. 밥을 하기 싫어도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예 먹여야죠. 남편도 먹여야죠. 어쨌거나 잘못될 땐 잘못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힘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꼭 잡을 이유가 있나요? 잡을 이유가 있나요? 인생을 33이면은 다시 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설사 혼자 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 갑니다. 더 이상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두 번 다시 좋은 사람, 어떤 여자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면 어때요?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낫잖아요. 그런 걸로 남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아내와 그 신경전을 버리는 그 에너지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쏟는다면 또 언젠가는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면 어때요? 차라리 애로운 게 낫지. 여자가 필요하면은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그냥 생리적인 욕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건 뭔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는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개념이 어떤 사람이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개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기본은 한다는 거죠. 기본은 반드시 해요. 왜? 자기가 그 기본을 안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기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요즘은 참 그렇죠. 여성들이 바람을 피워도 남자분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봤어요. 당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그것도 제가 인정할게요. 본인이 받아들여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불만이 있어갖고 잠시 애도를 했다. 나고 참을 수 있다고 참으세요. 참을 수도 있고 있는데 참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본인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킴님의 그 사연이 진실이라면 아내는 100% 무개념이에요. 무개념. 개념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화가 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건 좀 고쳐주지 않을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네.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난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나도 노력해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난 이렇게밖에 없어서 넌 틀렸어. 난 이렇게 네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대.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 생각까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오로지 주관적인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대부분 피해의식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피해의식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피해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없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개념은 있어요. 대화가 잘 돼요.
잘 돼요. 아주 극과 극의 극명한 어떤 문제가 딱 생겼더라도 반드시 돼야 반드시 돼요. 그 어떤 문제를 못 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알았어. 나 인정해 줄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린다니까요.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쩌냐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막 펴면서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난도 물론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래 틀렸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는 그냥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겨요. 무조건 우겨.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관계를 절단하는 게 가장 편안해요.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사람 있죠. 가끔씩 만나잖아요. 무개념의 사람. 자신의 판단으로 남을 평가하고 결론 짓고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문제 이유를 타사를 나에게 돌리는 거죠. 개념 없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대화를 하잖아요 하면은 대화가 통해요. 무조건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이지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통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렇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너 생각도 존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남편이. 애가 아직 어린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 살림도 안 살아요. 모든 음식은 시켜 먹어요. 생활비는 계속 오버해갖고 빚은 늘어만 가요. 거기다가 나가서 당신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까지 피웠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이렇게 화를 안 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뭐 그렇잖아요. 개념이 있는 여자라면 그런 짓은 하지는 않겠죠. 그죠? 손님 오셨네요. 어쨌거나 컨트롤 필요해요. 판단은 자신이 하세요.